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도시지리전공 대학원생 윤복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보고서의 제목은 농촌교사의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에 관한 문제인식과 대안에 관한 사고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촌락 지역, 그러니까 충청북도 영동군이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다루고 2절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체득하게 된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지리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제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의 연계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하위 이제 항들에서 다루고 있고 4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도서는 이제 제가 저번에 출간했던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의 미래라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으로는 먼저 이제 제가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 중인 초등교사인데요. 신입생의 장기적인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개편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입학 조건으로 해서 주거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LH와 협약해서 건설을 추진 중이기까지 한데요. 특히 이제 학교가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 신천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학교의 이제 전경인데 딱 이렇게 보셔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다니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이제 지역이 소멸해 가는 상황에서 소멸 지역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면서 그리고 또 지리학적인 접근 및 여타 학문가의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학문적인 접근이라면 경제학이나 아니면 도시학 또는 이제 교육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소멸하는 지역들의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들을 시간적으로 연속성 있게 존속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의 연계를 통해 균형 발전에 대한 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시하고 그리고 문제인식과 대안 탐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절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리적 원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원리는 다기능 통합지역이라는 이름의 원리입니다. 지역은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따라 계층이 나뉘며 이것을 위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수위 도시인 서울을 1층위로 하고 광역시나 지방의 중심 도시,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주나 충청북도 청주 등 있겠죠. 이러한 도시들을 2층위, 지방 소도시나 분단위 지역의 중심인 읍지역들을 3층위, 그리고 면단위 지역들을 4층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도시 기능들이 존재하고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는 행정 기능과 경제 기능, 교육 기능과 문화 기능 및 기타 어메니티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지역에 상존할 때 정주의 조건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층위에 따라서 기능의 규모를 차등화해서 최소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 원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상업 및 서비스의 양대 자족 기능을 장기적으로 지역의 규모에 맞게 형성할 필요가 존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의 소결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필수 기능들이 통합된 지역들은 소멸을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행정구역들의 재설정 등에 의해서 지역의 층위가 변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기능 통합의 양상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행정구역의 재설정이라는 것은 지역들이 인구 감소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이제 통폐합되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원리는 다핵화 균형 지역이라는 이름의 원리입니다. 한 지역 내 다양한 중심지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중심지의 기능 향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중심지들이 만들어내는 발전의 집합을 통해 발전의 공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능들이 혼합된 중심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 원리에선 밝히고 있는데요.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배후 산업 지역이 근접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지를 구성할 때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와 배후 산업, 주거 지역 등은 교통 편의성에 따라 이제 경제적 유발 효과에 차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도로나 아니면 철도 등으로 대표되는 교통 편의성이 이것들의 시너지 효과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성을 또한 이제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중심지의 조성이 필요한데요. 중심지의 중심 상업 지역과 배후 산업 지역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추후에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도 뻗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집적이 또 다른 이제 지역성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단적인 예로 충북 오송의 경우 이제 그 미호천 변에 위치한 작은 읍단위 지역이었는데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단지가 집적하면서 또 다른 지역성이 창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의 소결을 말씀드리자면 특정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는 발전의 공백을 줄일 수 있으며 여러 기능들이 혼합되면서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중심지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중심지의 다양화로 인해서 기존 원중심지의 축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의 파급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밀도 확장 지역이라는 이름의 세 번째 원리인데요. 최근 도시 개발의 기준은 압축 도시입니다. 컴팩트 시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밀 개발 이러한 압축 도시 담론과는 다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밀도 확장 지역은 저밀 개발을 통해 녹지 공간 확보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밀을 통한 집약을 저밀을 통한 도시 면적의 확대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 개발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낮은 용적률과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면적당 인구 밀도를 감축하고 확보한 녹지를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의 전용 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밀도 개발을 기조로 한 시가지 확장의 경우 무질서하게 산재한 자연 불악이나 불량 주거 지역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자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낙후 지역을 새롭게 재생하려는 시도가 가능한데 이것은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생 담론과도 연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소별을 말씀드리자면 저밀도 확장 지역은 저밀 개발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에 대한 이제 예상되는 비판점으로는 스크롤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용도 구역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원리로는 교육 중심 지속 가능 발전 지역입니다. 지역의 존속은 공교육의 실질적인 최소 단위인 초등학교의 존재 유무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교가 없다면 취약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인구 유입의 유인이 없는데요. 기존 거주 취약 아동이 있는 가구들도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되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기준의 인원을 정해진 연도간 미달할 경우 분교장으로 격화시키거나 차후에 자연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관이 사라지는 걸 넘어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지역성의 연속성이 단절되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살리기에 더불어 다음으로는 이제 초,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형 고등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내적 강화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그리고 연구와 학습 중점의 교육기관 체계와 지역 연계형 대학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의 소결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유지는 지역의 존속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 대학이 내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치를 확고히 해야 소멸하는 지역에 활력을 더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이슈는 실제적 맥락과 관련한 교육적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 사회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설정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형 학습을 통해 상향식 접근 방법의 능력이 획득이 가능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지역성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더 좋은 수업의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일단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주어진 혹은 학생이 스스로 찾은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탐구로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균형 발전 현안 등에 대해서 최신성이나 실제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자료 제시를 통해 학생의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형 수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결을 말씀드리자면 국가균형 발전 주제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업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제시할 때는 최신성과 실제성이 확보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교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과정 원문을 참고를 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분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 요소를 통해 이제 그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고 초등학교 5, 6학년분에서는 이제 아래 세 개의 그 내용 요소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한 그 교육 내용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 과정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인구 분포 및 이동, 인구 문제, 도시와 도시 구조의 등의 내용으로 이제 심화된 형태의 부분에서 균형 발전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간편하게 간략하게 제시했는데 한국지리 교과와 연계해서 균형 발전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교과에서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교과에서 이제 그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어 교과에서는 이제 지리와 토론을 연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및 토론 학습이 가능하겠습니다. 수학 부분에서는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한 수치를 제재로 통계 학습 등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최근 과학교과에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교수법 중에 하나인데 사회와 과학과 기술을 연계하는 STS 학습을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교과에서는 표현 영역을 기초로 해서 주제도 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단계 구분도라는 용어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그림이 해당 지도가 내포하는 함의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과 이제 그 유사한 개념을 형성시키는 그 교육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 제시된 교과 말고도 다른 교과에서도 교사의 역량과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이제 그 교육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의 연계가 가능할 텐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이제 자동, 공진,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자율활동 부분에서는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탐구, 그리고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는 학술 문화 활동을 토대로 탐구 동아리 내지 연구 동아리에 가서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부분에서는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리적인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제 해당 그 원리들은 다기능 통합 지역, 다핵화 균형 지역, 저밀도 확장 지역, 교육 중식 지속 가능 발전 지역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례 도서에 같은 경우에는 소멸하는 지역들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존속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국가균형 발전과 교육 간의 연계를 통해 균형 발전 담론을 교육 현장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균형 발전 이슈를 수업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시사점이고, 주된 연계 교과는 사회교과라 하면서 다른 교과에도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너무 다들 잘 맞춰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에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과 연결지어 가지고 선생님의 이제 관점이라든지 인사이트들을 많이 좀 엿볼 수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